드디어 마지막 단어는 조합입니다. 조합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으니까 또 먼 과거에 했으니까 순열 이야기를 짧게만 하고 가자면 순열은 뭐였냐면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 그게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제 npr 이렇게 썼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게 npr이야.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만약에 숫자가 써 있었으면 그냥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r개 n부터 하나씩 줄어들면서 r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다 그랬다고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팩토리얼이라는 새로운 기호를 끌고 와서 이 녀석을 이제 n팩 n-r팩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는 그냥 n부터 1까지 싹 다 곱하는 거. 그게 그냥 팩토리얼이었고, 팩토리얼 기호에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는 0팩토리얼밖에 없어요. 0팩은 얼마다? 1이다.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봐야 될 건 이런 거지. npn 이건 당연히 그냥 n 팩토리얼이랑 똑같을 거고, 그것 때문에 np0이라는 건 또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좀 약간 상식적으로 보면 납득이 잘 안 가지. n개 중에 빵개를 줄 세우는 건데 줄 안 세우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세우는 경우는 한 가지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이게 순열이었다면 오늘 하게 된 조합은 뭐냐면, 순열과 차이는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예요. 차이는 줄 세우는 겁니다. 얘는 n개 중에 r개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거고, 얘는 줄은 안 세웁니다. 뽑기만 합니다. 쓸 때는 이제 기호로 n하고 c 이렇게 써요. 요거 이제 대문자 c입니다. n하고 r 쓰는 건 이거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요거 유도를 해보자면 이런 건데, 차이는 줄을 세우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을 하자면 뽑힌 애들끼리 줄 서는 경우는 다 같은 걸로 취급한다. 한 가지로 취급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파벳 10개 있고 그 중에 3개를 뽑아서 줄을 세울 거야. 서로 다른 10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줄을 세울 거야. 그럼 이거 경우의 수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에요. 그래서 720가지인데 그 720가지 중에는 이렇게 줄 서 있는 녀석도 있고요. 이렇게 줄 서 있는 녀석도 있어요. 둘이 당연히 다른 거겠죠? 이건 줄 서는 거니까 BAC도 있고 BCA도 있고 CAB나 CBA 이런 식으로 생긴 애들, 얘네들 전부 다 720가지 중에 한 가지씩으로 셀 거거든요. 이건 줄을 세운다고 한 거니까 누가 맨 앞에 섰는, 금메달이 누구, 눈메달이 누구, 동메달이 누구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줄 서는 경우의 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다 다른 걸로 취급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3명 뽑을 거야 라고 해버리면 그때는 이것들 전부 다 같은 거예요. A 하나, B 하나, C 하나가 뽑힌 거니까. 그죠? 그래서 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들 다 같은 걸로 취급할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3개를 뽑는다고 치면 이 3개가 자기들끼리 줄 서는 경우가 3팩토리얼 가지 있거든요. 그 경우들만큼 다 겹쳐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얘네들 다 중복해서 세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10개 중에 3개만 뽑을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10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운 거, 얘네들 전부 다 자기들끼리 줄 선 경우의 수로 다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걸로 취급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줄선 순서는 무시할 거다라는 의미로 나누기 3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3개를 뽑는 거니까 3팩으로 나누는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럼 다시 요 NCR이라는 건 누구를 어떻게 생긴 거다? NPR을 뭘로 나누면 되겠다? 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다.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줄을 세울 건데
자기들끼리 R개를 뽑아서 줄 섰으니까 그 R개가 줄 선 경우 다 하나로 취급할 거야. 같은 걸로 취급할 거야. 줄 선 경우는 다 무시할 거야 라는 의미로 R팩으로 나누겠다 그 얘기고요. 요 경우의 수에서 우리 지난주에 뭐 경우의 수에서 더하는 거랑 곱하는 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누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 나누기 하는 건 뭐 몫의 법칙 이런 거는 없어. 나누기 법칙 이런 거는 없는데 그런 용어가 없긴 하지만 경우의 수에서 실제로 이 나누기를 꽤 많이 쓰고요. 요거는 여기서보다 혹시 나중에 이제 확통 선택할 사람들은 확통에 가서 이 나누기 하는 경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나누기를 하게 되는지를 잠깐만 기억하고 가자면 결국 다 같은 걸로 취급하겠다는 거야. 원래는 서로 다른 건데 그걸 하나로 취급하려면 같은 걸로 취급하려면 즉 중복되어 있으면 그 중복된 횟수로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같은 걸로 취급하기 위해선 그 횟수로 나누겠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하나 하시고요. 그럼 요 녀석 이 NPR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다 쑤셔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NCR이라는 건 N에서부터 숫자 R개 N-R 더하기 1까지 곱한 걸 뭘로 나누겠다? R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10C3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생겼냐면 10부터 숫자 3개 하면서 3을 써버렸네. 10부터 숫자 3개 그리고 분모에 3팩토리얼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름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그래서 요 녀석이 10C3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되죠? 그리고 그 팩토리얼을 이용해서도 나타내 보자면 이 NPR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생겨먹은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든 나타낼 수 있냐면 분자 N팩 분모에 R팩 N-R팩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R 팩토리얼 분의 NPR인데 NPR이 이거니까 이걸 R팩으로 나누겠다고. 그래서 여기에 R팩이 들어가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순열 이야기할 때도 그랬는데 순열 이야기할 때도 했지만 이 두 가지 공식을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위에 나와 있는 건 주로 숫자 나와 있을 때 n하고 r이 숫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걸로 계산하는 거고 어떤 문자로 나와 있거나 특히 r이 문자로 나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공식 같은 걸 증명할 땐 이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나타내야 돼요. 이 땡땡땡이라는 건 공식에 갖다 쓰기가 약간 그렇거든요. 증명할 때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당연히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지금 당장 하나를 써먹어 보자면 그런 건데 이 조합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공식, 이 특징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NCN-R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N개 중에 R개 빼고 나머지를 다 뽑는 경우다 인데 이건 요 공식대로 써보면 분자에 누가 들어가냐면 N팩이 들어가고요. 분모에 여기 누가 들어가냐면 얘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누가 들어가냐면 N에서 N-R을 뺀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이거 그냥 R팩이거든. N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순서만 바꿔서 다시 써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이거 누구랑 같은 거야? NCR하고 같은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나 N개 중에 N-R개를 뽑는 거나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거야. 10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랑 10개 중에 7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같다고요. 뽑느냐 뽑지 않느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10개가 공평하게 있었는데 그 중에 뽑힌 애가 있고 안 뽑힌 애가 있고 이렇게 반으로 가를 거란 이야기잖아. 두 종류로. 그러면 내가 3개를 뽑아가는 경우나 7개를 남겨놓는 경우나 어차피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10C3이나 10C7이나 둘이 같은 값이다 라는 거고요. 실제로도 계산을 해보면 10C7이라는 건 10부터 숫자 7개거든. 10, 9, 8, 7, 6, 5, 4 7개 맞죠? 그리고 분모에 7팩이야. 7, 6, 5, 4, 1은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써놓고 나서 보면 4, 5, 6, 7, 4, 5, 6, 7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래서 마치 뭐처럼 생겼다. 10, 9, 8, 3, 2처럼 생겼다. 10,
C3처럼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실제로 같은 값을 가질 테니까 혹시 계산하는 와중에 오른쪽에 있는 R이 2분의 N보다 커. 그렇다면 당연히 요걸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10C5는 그냥 계산하면 되지. 근데 10C6은 10C4로 계산하자고. 10C7은 10C3으로 계산하자고요. 4C3은 4C1로 계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고요. 옆에 있는 아주 뻔한 거 저것도 몇 개 보고 가자면 NCN 이건 누구랑 똑같을 거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것 때문에 NC0이나 NCN-0이랑 똑같아요. 뭐가 있어? 1이에요. 1이야. 이거잖아. N팩 N팩 N-N팩 이 0팩이니까 1이고요. N팩 N팩 약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나 둘 다 1이다 라는 거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당연히 그냥 N 뭐 이렇게 생각했지. N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그리고 이 조합에 나오는 이것도 지금 당장보다는 확통 가서 훨씬 더 많이 나올 내용이긴 한데 알아두셔야 하는 식 하나가 또 있어요. 이 NCR이라는 건 N개 중에 R개 뽑는 건데 책에 있는 거 들어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N-1 CR이랑 N-1 CR-1을 더하면 NCR이 된대요. 증명하는 건 요거 뭐 위에 요거 가지고 증명하시면 되는데 요거 가지고 아마 뒤에 예제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얘는 증명한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니까 의미를 해석을 해보자면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야.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한 10명 있는데 그 중에 내가 A라는 사람이 하나 있고 요 사람을 주인공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니들 스스로 각자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N명 중에 R명 뽑을 건데 그 뽑히는 사람 중에 내가 포함된 경우도 있고 포함이 안 된 경우도 있죠. 만약에 내가 포함이 됐으면 나 이미 하나 뽑았잖아. 그럼 나 빼고 나머지 애들 중에 한 명 적게 뽑으면 되죠. 난 이미 뽑혔으니까. 혹시 내가 안 뽑혔으면 나 빼고 나머지 애들 중에서 다시 R명 뽑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주인공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안 뽑힌 경우랑 내가 뽑힌 경우 이거 두 가지 경우를 더해서 전체에서 R명을 뽑는 경우를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10명 중에 3명 뽑을 건데 10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건데 내가 안 뽑혔으면 나머지 9명 중에 3명을 다 뽑으면 되고 혹시 내가 뽑혔으면 9명 중에 1명 적게 2명만 더 뽑으면 된다고요. 그럼 어쨌든 10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이거 내년 되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쓸 녀석인데 내년 걱정을 할 게 아니고 지금 당장도 보시면 이런 숫자 두 개를 계산해가지고 더하는 것보다 이거 계산하는 게 당연히 편하지. 그죠?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 이게 연쇄적으로 막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런 산수들을 하기 귀찮을 때 이거 써먹는 건데 모양을 잘 보시면 왼쪽 밑에 있는 숫자 똑같아요. 오른쪽 밑에 있는 숫자는 1 차이 나거든? 그럼 왼쪽 밑에 있는 숫자가 하나 커지는 거고요. 오른쪽 밑에 큰 숫자 쓰는 거예요. 9C3이랑 9C2를 더하면 9하고 9 똑같죠? 그러면 10 되고요. 2하고 3 중에 3이 더 큰 숫자니까 3 쓰는 거예요. 오케이? 9C2랑 9C3을 더하면 10C3이 되는 거예요. 7C3이랑 7C4를 더하면 그래서 뭐가 되는 거라고요? 8C4가 되는 거라고요. 앞에 숫자 둘이 똑같죠? 하나 커지면 되고 둘 중에 큰 숫자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하나를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 산수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거다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책에 요게 이제 1번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2번 박스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특정한 K개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인데 사실은 이거 하면서 다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n개 중에서 r개 뽑을 건데 내가 k개를 미리 뽑은 거야. 특정한 k개를 미리 포함해서 해서 n개 중에 r개 선택. 잠깐만. 가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하고.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요거 때문에요. 요거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조합! 이렇게 찾는 거긴 한데 요 분모에 있는 r팩 있잖아요. 분모에 있는 r팩 이걸 좌변으로 넘기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npr이라는 게 ncr에다가 r 팩토리얼을 곱하는 거다 그 얘기거든요. 그죠? 원래 ncr을 r팩분의 npr로 찾는 건데 거꾸로 r팩을 절로 넘기면 npr이 ncr에 r팩 곱하는 거다 그 얘기거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더 순서에 맞지. n개 중에 r개 뽑아서 r개를 줄 세워요. 그게 n개 중에 r개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래. 말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뽑는 개수랑 줄 세우는 개수가 똑같으면 순열로 한 방에 해결이 돼요. 근데 뽑는 개수랑 줄 세우는 개수가 다르면 이렇게 뽑는 과정이랑 뽑는 행위랑 줄을 세우는 행위를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를 미리 하나 뽑았어. 그리고 3명을 더 뽑은 다음에 나 포함해서 줄을 세우려면 9명 중에 3명을 뽑은 다음에 나까지 해서 4팩토리얼을 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되죠? 뽑는 인원수랑 줄 세우는 인원수가 다르면 예를 들어서 여학생 4명, 남학생 4명 있어. 내가 여기서 2명 뽑고 여기서 2명 뽑아서 줄 세울 거야. 그럼 여학생 4명 중에 2명 뽑아야지. 4C2. 남학생 4명 중에 2명 뽑아야지. 4C2. 그리고 2명 뽑았고 2명 뽑았고 걔네 줄 세우려면 뭐 한다고? 4팩 이렇게 한다고. 그죠? 그래서 뽑는 행위와 줄 세우는 행위가 혹시 끊어져 있으면 따로따로 하시면 되는데 이 NPR이라는 건 그래서 조합에다가 줄 세우는 거, 팩토리얼을 곱해서 만드는 거라서 사실은 이제 조합을 배우고 나면 사실은 저 P를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잘 쓰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 잘 안 쓰냐면 이렇게 그냥 표시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오히려 우리 머릿속에서 굴러가는 순서가 이거야. 우리가 사고하는 순서라고요. 이게 n개 중에 r개 뽑아서 줄 세워. 그게 한꺼번에 포함된 게 이건데 진짜 단순하게 정말 10명 중에 3명 줄 세울 거야 이러면 이거 쓰는 거지만 실제로는 뽑는 행위랑 줄 세우는 행위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 혹시 그게 합쳐져 있다고 해도 10C3 곱하기 3팩 이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주로 조합을 이용하게 될 거예요. 얘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일단 뽑는 거니까 뽑아놓고 줄 세우는 건 따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고요. 큰일 날 뻔했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요 뒤에 이것 때문에 그래. 뽑는 개수 달라지는 것 때문에 K개를 포함해서 특정한 K개를 포함해서 R개를 뽑는다고 치면 이미 K개는 뽑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N-K개 중에서 R-K개를 뽑으면 되겠다. 그러냐. 이거 외우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N개 중에 이미 K개는 내가 뽑았어? 그러면 남은 애들 중에 그만큼 적게 뽑으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K개를 포함을 안 할 거야. 안 한 상태로 R개를 뽑을 거면 N-K개 중에서 그냥 R개를 뽑으면 되더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야? 8개 중에 3개 뽑을 거야. 8개 중에서 3개 너무 작은데? 4개 뽑자. 4개 뽑을 건데 모음을 포함해서 4개 뽑을 거야. 모음을 다 포함해서 4개 뽑을 거예요. 경우의 수 몇 가지다 그러면? 모음이 지금 이렇게 2개 붙어 있는 거니까 모음 2개를 포함한다는 건 내가 미리 얘네 2개를 불공평하지만 뽑았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6개 중에서 2개만 더 뽑으면 된다고요. 모음 포함해서 4개 할 거다 그러면 6C2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모음 안 데려갈 거야.
모음 포함 안 해요. 불포함. 그럼 어쩐다고? 6개 중에 다시 4개를 뽑으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거 2개 빼고 자음 중에서.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줄 세울 거다 그러면 얘는 여기다 뒤에 4패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얘도 여기다 뒤에서 4패 그냥 곱하면 돼요. 이거 지금 모음 2개 빼고 6개 중에 4개 줄 세울 거야. 그래서 6P4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6C4 해놓고 나중에 4팩 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특정한 애들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에서는 당연히 빼야 되는 거고 뽑을 때 몇 개를 더 빼냐 아니면 다 뽑냐 뭐 이런 차이인데 설명 안 해도 대충 당연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 순열이라는 걸 이용해서 조편성하는 거예요. 조편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통칭해서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6명이 있고 사람 6명이 있고 이거를 3명과 3명의 조로 분할을 하는 거예요. 조를 짜는 거야 그냥. 조로 편성을 하는 건데 만약에 먼저 이거부터 합시다. 6명의 사람이 있고요. 이거를 2명 더하기 4명짜리의 조로 편성을 할 거야. 그럼 이거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냐면 6명 중에 2명을 뽑아요. 6시 2 되겠죠? 그래서 니네 둘이 한 조 해. 그럼 4명이 남을 거잖아요. 그 4명이서 다 뽑혀서 니네 넷이 또 한 조 해. 이러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 4시사는 어차피 1이잖아요. 신경 안 쓴다고. 쓰긴 썼는데 그래봤자 어차피 2명 뽑으면 끝난다고요. 마지막에 남은 애들 그냥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더 손 댈 게 없지. 그냥 6명 중에 2명 뽑아서 니네 둘이 조하고 남는 4명 조해. 물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니 6명 중에 4명을 먼저 뽑으면 안 되나요? 먼저 뽑아도 돼. 6명 중에 4명 뽑아서 니네 넷이 한 조해. 남은 2명 니네 둘이 알아서 한 조해. 이렇게 할 건데 6C4나 6C2는 어차피 같은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계산해보면 뭐 이거랑 똑같을 거란 이야기야. 그지? 그래서 이제 2명, 4명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뽑고 끝나면 되는데 하나만 더. 1명, 2명, 3명 이렇게 뽑을 거야. 책으로 만들 건데 1명, 2명, 3명으로 쪼갤 거래요. 그럼 얘는요. 6명 중에 일단 1명을 뽑아요. 너 혼자 조해. 그 다음 남은 5명 중에 2명을 뽑아요. 니네 둘이 조해. 그리고 남은 3명 중에 3명. 니네 셋이 조해. 끝. 되죠? 물론 순서 바꾸셔도 돼요. 3명 먼저 뽑아서 조 만들고 그 다음 2명 뽑아서 조 만들고 1명 하셔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를 편성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야. 3명 더하기 3명. 얘는 경우의 수를 세보면 자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니네 셋이 한 조해. 그리고 남은 3명 중에 3명 뽑아서 니네 셋이 한 조해 할 건데 이거 2팩분의 1로 나누셔야 돼요. 이거 왜 2로 나누냐면 자 사람이 6명 있다고 그랬는데 A, B, C, D, F 이렇게 6명이 있다고 치고요. 여기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중에는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어요. 이거 3명을 뽑는 경우. 얘네 셋을 뽑았다고 치면 이거 3개는 자동으로 한 조가 돼요. 그죠? 근데 내가 3명을 뽑을 때 이렇게 3명을 뽑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얘네 셋이 알아서 조가 돼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6명 중에 3명을 뽑을 때 이렇게 3명을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3명을 뽑을 수 있는데 이렇게 셋 뽑는 거와 이렇게 셋 뽑는 건 6C3 입장에선 당연히 다른 거예요. 3명을 뽑을 때 이거 3명 뽑는 거랑 이거 3명 뽑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뽑혀서 3명이 한 조가 된 거랑 남겨져서 3명이 한 조가 된 거랑 꼬라지가 똑같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중복해서 2번씩 세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2팩토리얼로 나눌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중복되고 있으니까. 얘가 만약에 2명이랑 2명이랑 2명 이런 식으로 조편성이 되었다고 치면 이때는 6명 중에 2명을 뽑아서 한 조가 되고 남은 4명 중에 2명 뽑아서 또 한 조가 되고 남은 2명 중에 2명이 한 조가 될 텐데 이제는 뭘로 나눌 거냐면
3팩토리얼로 나누셔야 돼요. 3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3팩으로 나누는 거야. 순서를 무시하려고 하는 거라고. 두 명이 뽑힐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A, B가 뽑히고 여기서 B, C가 여기서 C, D가 뽑히고 여기서 E, F가 뽑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덩어리들끼리의 순서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원래 순서를 고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A, B를 뽑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E, F를 뽑은 경우 얘 입장에서 보면 다른 걸로 세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꼴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CD를 뽑아 여기서 AB를 뽑고 EF를 뽑아 여기서 CD를 뽑고 EF를 뽑고 AB를 뽑아 또 여기서 EF 뽑고 AB 뽑고 CD 뽑는 거 EF랑 CD랑 AB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다 같은 거야. 결과적으로 보면 A랑 B가 한 조가 되고 CD가 한 조가 되고 EF가 한 조가 된 거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가 이렇게 여러 개 있네. 그러면 그거 팩토리얼로 나눈다. 쟤네들끼리의 순서는 무시하는 거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2명, 4명 뽑는 건 2명에서 뽑는 게 A, B고요. 남아있는 애가 C, D, E, F라고 치면 2명 뽑아서 이거랑 겹칠 리가 절대로 없잖아요. 인원수가 아예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찾아보면 당연히 중간에 겹치는 게 없을 거예요. 다 계산해보면 6C2는 참고로 6 곱하기 5의 분모의 2팩토리얼이어서 15거든요. 15가지를 다 나열해 놓으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2명, 4명이니까. 그지? 그런데 이건 6C3을 계산해보면 654의 분모의 3팩토리얼 1은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3C3은 어차피 1이니까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보면 20가지인데 이 20가지는 다 2개씩 겹친다고요. ABC 뽑는 경우, DEF 뽑는 경우, ABD 뽑는 경우, CEF 뽑는 경우 등등등 해서. 그래서 이거 2로 또 나누기를 하셔야 제대로 된 10가지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조편성이 10가지가 됩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이런 거야. 이 조를 편성하겠다는 건 뽑혀서 만들어진 조와 남겨서 만들어진 조는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6명 있는데 똑같이 3명은 화장실 청소 시킬 거고 3명은 강의실 청소 시킬 거야. 그랬으면 그때는 뽑힌 애들은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고 남은 애들은 강의실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누시면 안 돼요. 나누면 안 된다기보다 2팩으로 나눴다가 다시 2팩을 곱해야 돼요. 조편성을 한 다음에 그 조들이 어떤 청소를 할 건지를 다시 배정을 해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떤 임무가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되거든. 청팀, 백팀. 6명을 3명의 청팀이랑 백팀으로 조편성을 할 거야. 그러면 그때는요. 다시 2팩을 곱해야 된다고. 조로 나눈 다음에 누가 백팀 할지, 누가 청팀 할지. 요즘은 청백 안 하나? 그래요? 요즘도 운동회 때 청팀, 백팀이냐? 운동회라는 걸 하긴 하냐? 안 하냐? 아예? 코로나 전에는 했니? 아무튼 그래서 뭐 하다 말했지? 어쨌든 뭐 청팀, 백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달리든지 아니면 A팀, B팀 이렇게 이름이 달리든지 아니면 뭐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임무가 부여가 되거나 뭐 이름이 달리거나 이러면 그때는 다시 이름을 다는 작업을 하긴 해야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를 편성할 땐 인원수가 같으면 그거 팩토리얼로 나눌 생각을 하시라 그런 뜻이에요. 몇 개만 더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건데 10명이야. 어떻게 쪼개지? 이거를 3명, 4명으로 쪼갠다고 칩시다. 경우의 수를 찾으세요. 그러면 이건 10명 중에 3명 뽑겠죠. 한 조 되라. 그럼 7명 남았겠지. 7명 중에 3명 뽑아서 니네 셋이 한 조가 되라. 그럼 4명 남았겠죠? 4명 다 한 조니까 더 계산 안 할 거야. 사시산 1이에요. 그리고 얘 뭐 한다고요? 2팩으로 나눈다고요. 3하고 3이 같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생겼으면 10명 중에 3명 뽑고요. 남은 7명 중에 3명을 또 뽑고 남은 4명 중에 3명을 또 뽑고 그리고 나서 분모의 3팩토리얼로 나눌 거다. 3명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10명 중에 3명, 남은 7명 중에 3명, 4명 중에 2명, 2명 중에 2명은 어차피 1이고 나누기 뭘로 해야 돼요?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누셔야 돼요. 2개, 2개니까. 무슨 말인지 되지? 그냥 4팩이 아니고 2팩, 2팩으로 나눈다고요. 되죠? 그래서 이게 조를 편성하는 거고요. 편성하고 나서 다시 분배하는 것까지도 문제에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 풀러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제를 보러 가죠. 이 앞에서 우리 경우의 수 할 때나 수열 할 때도 해봐서 알겠지만 그래서 조합은 이거고 이거 어떻게 쓸 건데 이게 문제지 뭐. 뭐 앞에 다 얘기했으니까 봅시다. 첫 번째 거부터인데 요거는 이 기호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여서 첫 번째 유형은요. 이거 뭐 별로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보시면 NP3이 122에 의해서 N을 찾은 다음에 여기다 쑤셔 넣어가지고 NC3 구해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고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요거 848번 차라리 그 밑에 거 얘가 더 중요하니까 요거 요거 보고 가자면 이거 뭐래? 13C 머식이랑 13C 머식이랑 같대요. 뭔 소리냐면 아예 R 더하기 2랑 3R 마이너스 1이 같은 거지. 그지? 왼쪽 밑에 13, 13이니까 R 더하기 2랑 3R 마이너스 1이 같으면 돼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R 더하기 2랑 3R 마이너스 1을 더해서 13이 되는 경우도 가능하더라예요. 조합이니까. 그지? NC N-R은 NCR이랑 같아요. 밑에 있는 숫자 둘이 더해서 N이 되는 경우라면 그것도 같은 숫자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N을 찾아보시면 되죠. 요 위에 있는 건 N이 R이 자연수가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있는 거 가지고 R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851번인데 이것도 증명하는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식이거든요. 이 식 자체. 근데 실제로 되게 뭐 여기저기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근데 이거 증명할 때 되게 자주 나오긴 합니다. 뭐 아무튼 증명하는 과정은 다 팩토리얼이에요. 기억해 보면 NCR이라는 건 N팩의 분모 R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 이거 이용해서 다 증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N 곱하기 N-1 CR-1이야. N은 뭐 그대로 오는 거고요. N-1 요 왼쪽 밑에 있는 게 분자에 오고 오른쪽 밑에 있는 게 분모에 오고 여기 누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뺀 거. 요거 분자에 가고 요거 분모에 가고 이거 둘이 뺀 것도 분모에 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N-1에서 R-1을 뺀 거니까 N-R 팩토리얼이 와야겠지. 그죠? N-1에서 R-1을 뺀 거니까요. 그죠? 그러고 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가박스에 이건데 요게 가박스잖아요. 그죠? 분모에 R-1팩이 있는데 여기 R-1팩 있잖아요. 그럼 나에 있는 건 N-1팩이랑 N을 곱한 게 와야겠죠. 근데 N하고 N-1팩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N팩 되는 거지 뭐. 그지? N-1에서부터 1까지 곱한 거에다가 N을 하나 싹 더 곱한 거니까 그냥 N 팩토리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N 팩토리얼 이렇게 생긴 거겠죠. 그리고 나서 밑에 다 조건을 또 내려가서 보면 N 팩토리얼은 여기 똑같이 있고요. N-R 팩토리얼도 여기 똑같이 있거든. 그럼 요 R-1 팩토리얼 분모에 있는 요 녀석이 R 곱하기 다랑 똑같다는 거야. 이 다가 누가 되어야 되는지를 얘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찾아도 되긴 하겠죠. 여기 지금 R 곱하기가 있거든. 그 다음에 NCR이라며. 얘가 NCR이면 돼요. 여기 누가 오면 된다고? R 팩토리얼이 그냥 오면 된다고요. N팩, R팩, N-R 팩, NCR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지.
R팩인데 분자에 R이 하나 있으면 약분이 되겠죠. R 하나가. 맨 앞에 R 하나가 약분이 되니까 R-1부터 팩토리얼이거든.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R-1 팩 분의 1이었던 걸 굳이 R 팩 분의 R로 만든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다에는 R 팩토리얼이 들어가게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복잡하게 생긴 순열이나 조합의 공식들을 증명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건 한 번씩들 고민을 해보시고 밑에 있는 거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뭐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내가 안 뽑힌 경우랑 내가 뽑힌 경우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서 쓰시면 되는데 증명은 역시나 팩토리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옆으로 가서 853번부터 봅시다. 또 남자 5명, 여자 5명 중에서 3명 뽑을 건데 3명의 성별이 모두 같은 경우를 뽑으래요. 남자 3명을 뽑던가 여자 3명을 뽑던가 또는이잖아. 남자 3명 또는 여자 3명. 그럼 남자 3명 뽑는 경우의 수랑 여자 3명 뽑는 경우의 수를 더하라는 이야기죠. 중복되는 게 있으면 빼야 되는데 남자 3명 뽑으면서 여자 3명을 뽑을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중복되진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5C3 여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도 똑같이 5C3입니다. 5C3은 5C3으로 계산할 거 아니고 5C2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5C2랑 5C2니까 5C2는 계산해보면 뭐야? 5 곱하기 4의 분모 2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10이고요. 20이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지? 근데 요거 억지로 그냥 눈에 좀 익으라고 억지를 약간 부려보면 이거 5C2랑 5C3을 더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럼 이건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6C3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요. 5 똑같고 1 차이 나는 거 둘이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5가 6으로 바뀌고 큰 숫자 3. 그래서 6C3은 6, 5 숫자 3개에 분모의 3팩. 1은 귀찮으니까 안 쓰고요. 이렇게 한 방에 약분돼서 20이다 이렇게 똑같이 찾아집니다. 그죠? 근데 5C2나 6C3이나 하다 보면 엄청 자주 나오는 숫자들이어 가지고요. 이제 몇 번 연습하다 보면 금방 되긴 할 겁니다. 옆에 있는 것도 하나만 풀어볼까요? 857번. 태우와 재우를 포함해서 10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자들 중에서 5명을 뽑을 거래요. 그런데 태우와 재우 중에서 1명만 뽑을 거래요. 둘 다 뽑든가 둘 다 안 뽑는 게 아니고 둘 중에선 한 놈만 뽑을 거다 그 얘기야. 총 10명 있는데 그 중에 2명이랑 8명을 따로 취급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 그죠? 얘네 둘 중에 1명 뽑을 거고 남은 8명 중에 4명 뽑을 거고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납득이 가죠? 10명 중에 5명 뽑을 건데 태우와 재우 중에서 1명만 뽑히고 그럼 나머지 4명은 남는 애들 중에 뽑힌다는 이야기니까 2명 중에 1명 뽑을 거고 그럼 남은 8명 중에 4명을 또 뽑을 거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죠? 이걸 굳이 10명 중에 2명 다 뽑히는 경우 둘 다 안 뽑히는 경우 찾아서 빼고 이지랄을 하지 마세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빨리빨리 갑시다. 뒤에 할 게 많거든요. 다음 대표 문제를 보시면 1에서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을 거래요. 그런데 짝수가 적어도 한 장 뽑혔으면 좋겠대요. 적어도 라는 표현을 봤으니까 반대되는 경우 생각하는 거죠. 뭐 하면 돼요? 전체에서 홀수만 2장 뽑는 걸 빼면 되죠. 짝수가 적어도 하나니까 홀수만 나오는 경우를 찾아서 빼자. 전체 경우는 6C2, 홀수만 나오는 경우는 3C2. 그죠? 6C2에서 3C2를 빼시면 답이겠죠. 그죠? 정신 안 차리면 이러고 나면 막 지나갈 거야. 뭐 갑자기 막 유형 한 3개 지나가 있다 이제 정신 차려보면 864
혜진이랑 승원이 포함해서 8명 중에서 5명 뽑아가지고 일렬로 세운대요. 그런데 혜진이와 승원이는 모두 다 포함하고 얘네 둘이 서로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뽑아서 세울 건데 뭔가 조건들이 막 달려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뽑는 행위와 줄 세우는 행위를 따로따로 생각할 거예요. 뽑는 것부터 생각해 보면 8명 중에 5명 뽑을 건데 특정한 2명 모두 다 포함하래요. 그럼 내가 8명 중에 2명을 미리 뽑아간 거잖아요. 그럼 어쩌면 된다? 남은 6명 중에 몇 명 더 뽑아요? 3명만 더 뽑으면 되죠. 이미 2명을 뽑았으니까. 5명을 뽑을 계획이었는데 2명을 미리 뽑았다고. 이렇게 생각고요. 그 다음 줄 세울 건데 미리 뽑아간 2명이랑 여기서 공정하게 뽑힌 3명, 총 5명이 줄 설 거야. 그런데 미리 뽑은 2명은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이웃하게 줄 서는 경우는 얘네들 묶어서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4팩 곱하기 2팩 이렇게 된 거였지. 그죠? 계산하시면 답 나오겠죠. 2명은 미리 뽑았으니까 둘 빼고 나머지 6명 중에서 3명만 더 뽑으면 되고 그래서 5명을 뽑았어. 그 다음에 그 2명은 이웃하라고 했으니까 둘이 묶어가지고 5명 중에 2명 묶으면 이렇게 나머지 3명이 요거 한 묶음에서 4명인 거야. 그지? 4팩토리얼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거 2팩토리얼. 오케이? 그렇게 생겼다고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868 지금까지는 진짜로 사람을 뽑는 얘기였고요. 이젠 머리 쓰셔야 돼요. 얘는 쉽지. 868번 원 위에 점 8개 있대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랍니다. 몇 개일까? 몇 개일까? 점이 8개 있고 2개를 뽑기만 하면 알아서 직선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8C2 하면 끝나는 거야. 이상한 거 없잖아. 그죠? 8개 중에 2개 뽑으면 알아서 직선이 돼요. 근데 밑으로 가서 870번 점이 8개 있는데 하필이면 요 5개는 일직선상에 있고요. 요거 3개도 일직선상에 있어요. 직선의 개수 구하래. 선분의 개수를 먼저 구해볼까요? 870번 그림 가지고 그을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먼저 찾아보면 그건 똑같이 8C2예요. 선분이라는 건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선분이랑 이렇게 생긴 선분은 다른 선분이야. 이것도 다른 선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8개 중에 2개를 고르면 선분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직선의 개수를 찾으세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요. 이 2점을 골라서 만든 직선 이거고요. 얘하고 얘를 골라서 만든 직선도 이거예요. 직선이란 건 끝이 없는 거니까. 얘하고 얘를 골라서 만든 직선도 이거거든요. 겹친다는 이야기야. 그냥 8C2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겹치는 애들이 생겨요. 그래서 겹치는 게 몇 번 겹치는지를 손으로 세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머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직선의 개수 세보랍니다. 어쩌면 좋겠다? 손으로 당연히 다 세는 거 아니고요. 겹치는 거 찾아서 빼는 거예요. 일단 8개 중에 2개를 고르긴 할 텐데 이 중에 겹치는 걸 찾는 거예요. 어디서 겹치냐면 3개 이상의 점들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으면 겹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위에 줄에 보시면 이거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는 다 겹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 5점 중에 내가 이 8C2 중에는 요거 5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런 경우는 다 겹친다고. 이거 다 겹쳐요. 그래서 이거 뺄 건데 다 빼면 안 되고 하나는 남겨놓고 빼야 돼요. 직선을 아예 안 세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는 세는 거잖아. 다 겹치니까 빼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하나는 남겨두고 빼야 돼요. 이렇게. 밑에 것도 마찬가지. 이거 3점 뽑는 경우에서 이거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는 다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빼야 되는데 다 빼면 안 되고 하나는 남겨놓고 빼야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제 글씨가 괄호하고 대문자 C가 약간 헷갈리게 써지거든요. 내가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알아는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다가 쳐다보면 괄호만 졸라 많은 거야. 괄호가 열리기만 졸라 열리고 안 닫혀요. 잘 봐. 8C2에서 5C 빼기 1을 빼는 거고 3C 빼기 1을 빼는 겁니다. 그죠? 겹치는 경우들 찾아서 빼는 건데 다 빼면 안 되고 직선이니까 하나씩은 남겨두자. 그리고 하나는 남겨두고 빼는 거예요. 아시겠죠? 손으로 다 검해서 하나, 둘, 셋, 안 되고 들어가고 나온 문제 아니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골치 아프 생겼죠? 점이 12개거든요. 직선 찾으래요. 겹치는 게 몇 개 있는지 찾아보시면 되는데 겹치는 경우는 말했지만 3개 이상의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으면 분명히 겹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몇 개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고민을 해보시고 다음 가서 대각선 물어보네요. 대각선 개수 어떻게 세죠? 공식 기억하면 끝나는 거고요. 중학교 때 배운 공식은 그렇게 생긴 걸 중학교 때 배웠죠. 2분의 n-3. 다 졸업했잖아. 왜 이래. 꼭지점 n개. 꼭지점 하나 고르고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선을 못 긋고 내 양 옆에 있는 애들도 그으면 대각선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나랑 내 옆에 있는 거 3개 빼고 n-3개에다가 선을 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이렇게도 그을 수 있어서 2로 나눕니다. 그래서 2분의 n-3개거든요. 그걸 조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야. n개 중에서 2개를 골라요. 꼭지점 n개 중에 2개를 골라. 그럼 대각선이 되는데 이 중에 대각선이 아닌 경우만 찾으면 돼. 아닌 경우 몇 가지 있다? n가지 있다. n각형이니까. 꼭지점 n개 중에 2개 골라서 선을 막 다 그어보면 그 중에 n개는 대각선이 아닌 변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로 계산하시면 얘도 똑같이 nc이면 n-1 분모 2 그리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n이잖아. 그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2분의 n-3이랑 똑같은 녀석이 나오지. 그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외웠던 공식인데 이걸 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서 점점 해계막측한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875번 점 8개 있습니다. 삼각형 만들래요. 꼭지점 3개 고르면 되겠죠? 그럼 삼각형이 될 거잖아요?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누구냐면 역시나 3개 이상의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으면 거기서 점 3개를 골라버리면 삼각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점 2개를 고르는 건 괜찮거든? 그거 2개 나머지 하나를 고르면 삼각형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선분 위에서 3개를 골라버리면 아예 삼각형이 안 돼요. 빼야지. 그러니까 점이 총 8개 있고요. 그 8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 건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몇 개 있다고? 4개 중에 3개 뽑는 경우는 안 된다고요. 이거는 다 빼야 돼? 하나 남겨야 돼? 다 빼야 돼. 안 남기고 싹 다 빼는 거야 이건. 여기서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안 되니까요. 무조건. 이건 그냥 싹 다 빼버리는 겁니다. 아까 직선은 겹쳐서 빼는 건데 겹친다고 다 빼면 안 되고 하나는 남겨야 되니까 1을 빼고 뺐지만 이거는 삼각형 아예 안 되니까 다 빼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 밑에 있는 좀 이상한 그림들 전부 다 삼각형 이야기하는 거니까 해보시고요. 옆으로 가서 이번엔 평행사변형이에요. 삼각형 했더니 이번에 사각형을 합니다. 사각형에서 세는 건데 다행인 건 그냥 꼭지점 중에 4개를 잡는 건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나중에 보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평행선들이 이렇게 막 나와 있고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찾아보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애들 아니면 이런 애들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긴 애들 등등등 이런 애들이 총 몇 개 있니?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손으로 셀 수는 없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가로선 2개 잡고
세로선 두 개를 잡으면 알아서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을 찾고 싶었어. 그럼 얘를 찾는 건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을 선택을 했다는 건 내가 가로선 4개 중에 이거 2개를 선택한 거고 세로선 6개 중에 요거 2개를 선택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야. 가로선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세로선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알아서 하나의 평행사변형이 골라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사각형의 개수랑 똑같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아직 멈추면 안 돼, 얘들아. 머리를 조금 더 굴리세요. 다들 약간 막 이러고 있네. 제가 일부러 밑에 거 다 하면 졸릴까 봐 대표 문제만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몇 개 안 남았어. 다 왔어. 원래 산에 막 올라가다 보면 아니 됐어. 네, 수동이 하지 말고. 882번. 서로 다른 8개의 구슬을 4개씩 두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8개를 4개로 나눈다고. 그러면 8C4 4C4는 안 할 거야. 1이니까 이제 8C4 곱하기 200분의 1. 4 숫자 똑같으니까. 그지? 4개씩 두 묶음이라는 건 4 더하기 4의 묶음으로 나눈다는 이야기니까 8C4 곱하기 4C4 곱하기 200분의 1 이렇게 생겼다고요. 얘가 A더라 그 얘기고요. 5개, 3개의 두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 5개랑 3개로 나누는 경우는 8C3 이러고 끝나는 거지. 그죠? 숫자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B에서 A 빼서 오니까 이거만 계산하시면 되고요. 아직 조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산수도 마저 하자면 위에 거부터 8C4는 8부터 숫자 4개 그리고 분모에 4팩토리얼 1은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그리고 분모에 200분의 1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다 보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분자 분모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그냥 후루룩 다 써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이렇게 쓸 게 아니고요. 쭉 그냥 갈라놓고 분자에 8부터 숫자 4개, 분모에 4, 3, 2 여기 뒤에 보면 또 2팩토리얼 있거든요. 그냥 여기다 그냥 2 이렇게 하면 돼. 그죠? 분자 분모에 들어갈 숫자들만 후루룩 쓰시고 약분할 거 하시면 되고요. 약분할 때도 웬만하면 덩어리째. 어쩔 수 없다 이거 이렇게 날리고 맞죠? 이렇게 날리고 뭐 이렇게 쉽게 생겼냐 얘더라 이런 이야기지. 35개 그죠? 83도 마찬가지 자주 나올 거니까 이제 8, 7, 6 분모에 3팩토리얼 1은 귀찮으니까 안 쓰고요. 3, 2가 6으로 날아가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B-A는 구해보시면 되겠죠? 옆에 홈페이지에서 체험활동 5가지가 공고되어 있는데 미란이, 수연이, 민규 중에서 두 사람은 각각 2개씩 나머지 한 사람은 하나만 할 거래요. 세 사람이 모두 다른 체험활동을 한대요. 체험활동을 하는 경우의 수를 골라보래요. 일단은 약간 문제가 복잡해졌어. 사람은 3명이고요. 체험활동은 5개인데 그 3명 중에 2명이 2개씩 가져갈 거래. 누가 2개 가져간다고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3명 중에 2명이 2개 가져갈 거래. 그러면 사람들 중에서 누가 2개 가져가야 될지도 우리가 좀 정해줘야 되고요. 체험활동 5개 중에 2개 하나로 편성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이거를 조로 다 나눠 놓고 나서 마지막에 매칭을 딱 함수처럼 매칭을 대응을 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그냥 대충 순서대로 그냥 막 뭐랄까 의식의 흐름대로 푸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나 같으면 이렇게 풀 것 같아.
사람이 3명이야. 미란이, 수연이, 민규. 이거 중에 이 3사람 중에서 2사람이 2개 체험 활동을 한다며. 그럼 일단 2개 체험 활동을 할 사람을 뽑아야겠죠. 체험 활동 2개 할 사람을 뽑은 거야. 이 중에 미란이랑 수연이가 뽑혔다고 치면 요게 3C2는 3C1이랑 똑같은 게 3가지거든요. 이름이 헷갈려. A, B, C 합시다. A랑 B랑 C랑 3명 중에 A, B가 2개씩 가져갈 수도 있고요. B, C가 2개씩 가져갈 수도 있고요. A, C가 2개씩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총 3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3가지 중에 A, B가 2개씩 가져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고. 그리고 나서 곱하기 3 하는 거잖아요. 우리 경우의 수 셀 때 헷갈리면 어쩐다고.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으면 맨 앞자리에 누가 온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박아놓고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곱하기 몇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하려고 3C2를 꽂은 거라고요. A, B가 2개씩 가져간다고 쳤을 때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곱하기 3을 하자. 그 얘기라고. 그럼 이제 A, B가 2개씩 가져간다고 치면 A가 지 마음대로 5개 중에 2개 골라 가져갈 거예요. 그럼 그 다음 B가 남은 3개 중에 2개 골라서 가져갈 거예요. 그럼 C는 남은 거 그냥 하나 가져가면 끝나네. 오케이? 별로야? 아니야? 다시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좀 다르게 사람 먼저 누가 2개 가져갈 건지 정하고요. 그리고 체험활동 5개를 2개 하나로 쪼개길 거야. 그래서 사람한테 매칭을 시킬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되지. 체험활동 5개를 2개 하나로 분할만 잘 해두면 그 다음에 사람이 그냥 하나씩 가져가는 거야. 내가 뽑은 제비에 2개 써있으면 난 2개 하는 거고요. 내가 뽑은 제비에 하나 써있으면 그냥 하나 하는 거거든요. 체험활동 5개를 일단 이렇게 조편성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럼 체험활동 5개를 이렇게 조편성하는 경우는 5C2 곱하기 3C2 곱하기 2팩분의 1 이렇게 생긴 거야. 이 2가 똑같으니까.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면 된다고요? 사람 셋이서 제비 뽑기 하나씩 가져가면 된다고요. 3팩 이렇게 생겼다고. 그죠? 그럼 저 왼쪽에 푼 거랑 오른쪽에 푼 거랑 당연히 답이 똑같아야 되는데 5C2랑 3C2는 똑같이 있잖아요. 그럼 2팩 분의 3팩이거든? 3이야. 이쪽 3C2도 3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 똑같겠지. 그죠? 망했다. 표정들이 다 망했어 지금. 해설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다고. 틀린 게 아니라고요. 난 이렇게 풀었는데 해설은 이렇게 나와 있어. 아니야. 원래 그런 거라고요. 말했잖아요. 경우에서는 처음에 풀 때 니네 이렇게 된다니까. 막 설명을 들었으니까 처음에 풀 때 이렇게 푼다. 근데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풀 때 되면 이렇게 풀었나? 이렇게 풀었나? 풀 때마다 달라요. 괜찮다고. 원래 그렇다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죠? 이제 조편성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푸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내가 푼다면 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풀 텐데 굳이 해설을 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야. 체험활동을 일단 3개의 조로 분할한 다음에 제비뽑기 하듯이 흰 종이에다 체험활동을 이렇게 제비뽑기 하듯이 써가지고 사람 셋이서 제비를 하나씩 뽑아간다고요. 3팩 이렇게 분배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야. 그죠?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함수의 개수. 원파는 중요합니다. 요거 풀기 전에 요거 문제 풀기 전에 이거부터 정의역, 고역 이렇게 놔두고
정의역 1, 2, 3, 4, 5, 6 공역 이렇게 놔두고 함수 f는 아무 이름 없는 그냥 함수. 함수의 개수 몇 가지 이게? 정의역 1, 2, 3, 4, 5, 6 공역이 1, 2, 3, 4, 5, 6, 7, 8 숫자로 딱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냥 함수의 개수는? 네 정도. 8의 6승. 맞나? 아닌가? 아닌데? 아닌데? 너 눈만 껌뻑거리고 있어 왜? 머리가 안 돌아가요. 잠시만요. 8의 6승, 6의 8승. 8의 6승. 8의 6승? 봐봐 이 얘기잖아. 이거 지금 1, 2, 3, 4, 5, 6 1, 2, 3, 4, 5, 6, 7, 8 그냥 함수라는 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얘가 8개 중에 하나 고를 거고요. 얘도 8개 중에 하나 고를 거고요. 얘도 8개 중에 하나, 얘도 8개 중에 하나 등등등이기 때문에 8을 6번 곱하게 될 거라는 거야. 각각의 경우의 수가 8개씩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경우의 수를 세세요. 그러면 8의 6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함수의 개수는. 그 다음 해야 될 건 1대1 함수의 개수. 얘는 8개 중에 하나. 그럼 얘는 남은 7개 중에 하나. 1대1이라는 건 겹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1대1 함수라는 걸 정의를 쓰자면 이거죠. 이렇게 나올 거야 이젠. 1대1이라고 한글로 안 써주고 니네 그냥 괴로우라고. 내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험장에서 그럴 거라고 문제집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거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그러면 이거는 8개 중에 6개 줄 세우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비슷한 걸로 누가 나오냐면 여기 첫 번째 비슷한 건 아니고 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누가 나오냐면 x1, x2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fx1과 fx2가 이런 관계에 있다. 이거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몇 개일까? 저거 특강 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넌 알아야죠. 며칠 안 됐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이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을까? 이것도 이제 뭐 여러분 수학 2까지 다 하고 나서 확률과 통계를 혹시 선택하시면 거기 가면 몇 가지가 더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어쨌든 요거 수학 2에 가면 이런 표현을 배우긴 해요. 이 증가함수다 이런 뜻이거든. 아무튼 얘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당연히 2번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x1이랑 x2가 다르잖아요. fx1이랑 fx2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다르긴 한데 정의역이 더 크면 그것의 함수값도 더 크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뒤에 있는 것들을 고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나는 뭘 해주면 되냐면 이 8개 중에 6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돼요. 8개 중에 6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돼요. 골라주면 크기 순서대로 알아서 가져가는 거야. 얘네들이. 오케이? 이 관계식을 만족하려면 더 작은 정의역의 원소가 더 작은 함수값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내가 이렇게 6개를 골랐다고 치면 화살표는 그냥 이렇게 6개가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뭐 1, 2 골랐고 4 골랐고 6, 7, 8 이렇게 골랐으면 골라주기만 하면 가져가는 건 알아서 그냥 이렇게로 결정이 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골라주기만 하면 돼 그런 뜻이라고. 그럼 다시 이제 위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 얘는 뭐 하는 거야? 서로 다른 8개 중에 6개를 고른 다음에 내가 대응도 시켜줘야 돼. 6개를 이렇게 1, 2, 4, 6, 7, 8을 골랐다고 치고 얘네들을 다시 여기 1, 2, 3, 4, 5, 6한테 화살표를 어떻게 그어줄지를 내가 정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순열로 해결해야 하는 거지만 이건 이미 화살표의 대소는 정해져 있다. 화살표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고 목적지만 정해줘. 알아서 보내줄게. 조합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두도록 하시고요. 다시 와서 보면 문제 이제 이 문제로 돌아가서 1, 2, 3, 4, 5, 6이 1, 2, 3, 4, 5, 6, 7, 8한테 보낼 텐데 문제로 나온 건 뭐냐면 F1, F2, F3은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 4, 5, 6은 또 이런 관계를 만족한대. 1, 2, 3이랑 4, 5, 6 얘네 둘은 완전히 갈라서서 얘네들끼리 관계가 있는 거지. 얘네들 둘은 뭐 대소가 역전이 되든 겹치든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일단 이거 세 개부터 먼저 생각해 볼까요? F1, F2, F3이 이런 관계에 있대. 요것만 생각하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8, C, 3이야. 8개 중에 3개 골라주기만 하면 돼. 나는 고르기만 하면 돼. 가져가는 건 지들이 순서대로 알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요? 요것만. 얘도 보면 사실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없이 요것만 쳐다보면 83이랑 83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죠? 자, 진짜로 문제 갑시다. 위에 보니까 조건이 있어요. F1은 3이고 F4는 5래요. F1은 3한테 갔어요. 그리고 F4는 5한테 갔어요. 그러면서 F2, F3에 대한 조건이 달려있어. F1은 3이야. 얘네 둘은 3보다는 커야 된대.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뽑으려면 어디서 몇 개를 뽑는 거야? 3보다 큰 4, 5, 6, 7, 8 5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예요. 그죠? 이거 5개 중에 2개 뽑으면 알아서 얘네들이 나눠 가질 거니까. 그죠?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지. F4가 5라고 정해져 있어. 5보다 더 작은 거 가져가야 돼요. 그럼 얘는 누구예요? 4개 중에서 2개를 더 뽑으면 되죠. 이거 2개는 당연히 곱해야 되고요. 동시에 일어날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보시면 되겠다. 그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대진표 작성. 토너먼트. 왜 이러는 거야? 요 토너먼트는 이제 토너먼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이제? 올림픽을 얼마 전에 했으니까. 김혜경 덕분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대진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를 작성하는 건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요 자리와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 한국이 있고 여기에 터키가 있는 거나 여기에 터키가 있고 여기에 한국이 있는 거나 같은 거라고. 대진표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진표라고 말하지만 저는 약간 이거 모빌 같이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애기들 머리 위에 달려있는 모빌 있잖아요. 걔네들은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팽글팽글 돌잖아. 똑같이 생긴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약간 모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거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교과서에 책에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위에서부터 자르는 거거든요. 결승전에서부터 잘라보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왼쪽은 내려와서 보면 3팀 있죠. 오른쪽은 4팀이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일단 3 더하기 4로 조를 나눠야 돼요. 누가 이쪽 조에 A조에 편성이 될지 B조에 편성이 될지. 그래서 3 더하기 4로 먼저 쪼개고요. 이쪽에 내려와서 보면 이제 조 편성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1 더하기 2로 조 편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1위로 내려와서는 1 더하기 1인데 말했지만 1 더하기 1은 의미가 없어요. 원래 2개고 그냥 걔네들이 한 조씩 되는 거라서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여기 4명도 1위로 타고 내려와서 보면 어때요? 2명 더하기 2명의 조로 분할이 돼야겠죠. 누가 어떻게 붙을지는 정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요러한 경우의 수들을 각각 찾아서 곱하기를 해버리시면 되죠. 그래서 위에 거부터 보면 얘는 7개 중에 3개를 뽑는 거고요. 그 다음 요거 뭐예요? 3개 중에 하나 뽑는 거고요. 그 다음 요거 뭐예요? 4개 중에 2개 뽑아요. 2개 중에 2개는 안 뽑을게요. 2팩으로 나누기를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게 2 더하기 2라서 2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바로 끝나고요. 실제로 그래서 해보면 봐봐. 이 부분만 보잖아요. 4개의 팀을 2개로 쪼개고 얘를 2팩으로 나누는 건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4, 3, 분모에 2 하나 더 있죠. 2팩 때문에 이게 3가지거든요. 4팀을 2개로 분할하는 경우가 3가지밖에 없어요. 그거지. 나랑 나머지 3명 더 있는데 내가 1차전에서 누구랑 붙느냐, 얘랑 붙냐, 얘랑 붙냐, 얘랑 붙냐. 이 3팀밖에 없어요. 조합이.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숫자가. 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오면서 조편성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경우의 수가 찾아질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난관에 봉착하게 될 텐데 고민하십시오. 고민 많이 해보시고요. 알려드린 방법을 이용해서 최대한 풀어보려고 노력해보시면 되고요. 말했지만 해설이랑 다른 풀이를 했다고 이상한 게 아니고요. 처음 풀 때랑 두 번째 풀 때가 당연히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니까 처음 생각했던 게 너무 엉뚱한 생각이 아닌 것 같으면 한번 밀어붙여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